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주제가 바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6일 관련해서 공개 토론을 열었는데 상여금과 숙식비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토론회는 시작부터 뜨거웠습니다. 장내는 가득 들어찼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둘러싼 노사 양측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최저임금이 사상 최대폭으로 인상된 가운데 산입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노동자가 받는 임금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외에 각종 수당과 숙식비,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계는 변화한 산업 현실을 반영해 이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 측 대부분은 임금 인상을 바라는 고액 정규직 아니냐는 이른바 귀족 노조설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경향 자체도 계속 임금의 범위를 넓히는 그런 추세에서 고임 대기업 근로자들이 임단협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해서 그 고율 인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노동계 측은 최저임금 기준이 1개월이란 점을 지적하며 통상임금을 따질 때는 상여금을 빼야 한다고 주장하던 재계가 유불리에 따라 이제와 말을 바꾼다고 받아쳤습니다. 1개월 단위로 확실하게 노동자들의 생계만큼은 보장해 주자라는 그 원칙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 논의에서도 반드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외 전문가들은 통상임금 산입 범위와도 연결되는 상여금 성격에 명료한 법적 기준부터 우선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판단 기준이 상당히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건 좀 명확하게 법으로 입법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고용부는 토론회 결과 등을 참고해 올해 안에 상여금 포함 여부 등을 결정한 뒤 최저임금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 3분의 1이 일자리와 복지 분야에 투입된다는 겁니다. 중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기초연금 인상 등이 대표적인데요. 대신 사회 간접자본 건설 등의 예산은 대폭 도려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의 총 지출 규모는 428조 8천억 원, 이 중 3분의 1인 144조 7천억 원이 복지와 일자리에 투입됩니다. 복지 분야 예산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선 내년 9월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에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에는 신규 예산 7천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같은 시기에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기초연금에는 올해보다 1조 원 많은 9조 1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국회 감액 없이 2조 9천억 원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또 소상공인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은 올해보다 3,700억 원 많은 8,9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일자리 예산이 지금 많이 편성돼 있는데 이 예산들이 내년도 1, 4분기 내에 집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일자리 늘어나고 또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예산 집행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군 귀순 사건을 통해 열악한 현실을 드러낸 중증 외상 의료 시스템 지원도 올해보다 늘어납니다. 당초 정부 안에서는 쓰지 못한 예산이 많아 오히려 40억 원 줄었지만 국회에서 올해보다 160억 원 많은 601억 원이 최종 편성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30대 그룹의 종업원 수가 지난 5년 사이에 5.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자산순위 상위 30대 그룹의 최근 5년간 종업원 수를 분석한 결과 종업원 수는 지난 2012년 123만 966명에서 지난해 130만 3,557명으로 5.9% 증가했습니다. 5년 동안 도매, 소매업이 3만 7,900여 명으로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금융보험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제조업과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운수업은 종업원 수가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5대 시중은행이 앞다퉈 예적금 금리 인상 행렬에 뛰어들었습니다.
은행별로 최대 0.3%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하면서 예적금 금리 연 2% 시대가 다시 열렸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시중은행 5곳이 줄줄이 예적금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전격 인상하면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연 2% 시대가 다시 열린 겁니다. KB국민은행은 KB 스마트폰 예금의 기본금리를 연 1.5%로 조정하며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우대금리까지 더하면 최고 연 1.8%에서 2.1%로 금리가 높아집니다. 농협도 예금과 적금 금리를 기본 0.25%포인트씩 인상했습니다. 자유로 우대적금의 기본금리는 1년 기준 1.5%, 36개월 기준은 0.3%포인트 뛴 1.65%를 보였습니다. 하나은행도 금리를 최대 0.3%포인트까지 올렸습니다. 하나머니세상 정기예금은 최고 연 2.2%, 하나멤버스 주거래 우대적금의 경우 최고금리를 연 3%까지 제공합니다. 신한은행도 신한 스마트 적금 금리를 연 2%로 인상했고 신한 S드림 정기예금과 신한 S힐링 여행적금은 연 1.35%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가장 먼저 금리 조정을 마친 우리은행은 우리웰리치 100 여행적금의 금리를 최고 연 4.7%로 끌어올렸고 위비 짠테크 적금은 연 2.55%, 위비 슈퍼주거래 예금은 연 2.1%의 금리를 기록했습니다. 인터넷은행인 K뱅크도 주거래우대 정기예금 연금리를 최고 2.4%로 올렸고 플러스K 자유적금의 금리도 연 2.7%를 제공하며 예적금 금리 2% 시대의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국세청이 해외 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37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해외 조세회피처 등의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소득을 은닉하거나 해외 법인과의 편법 거래로 회사 자금을 외국에 빼돌린 경우 등입니다. 특히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가 최근에 폭로한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 포함된 기업과 개인 일부도 조사 대상이라고 국세청은 전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187명의 역외탈세 혐의자를 조사해서 1조 1,43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철도노조가 오는 11일부터 KTX 등 전 열차의 운행 속도를 시속 10km씩 감속 운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사측이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3.5%의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며 임금 삭감을 요구한 상태라며 경영진과 관리직의 고통분담 요구 차원에서 준법 투쟁을 벌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감속 운행이 이루어지면 열차 운행과 도착 시간이 지연돼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노조 측은 사측의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13일 130여 개 지부노조 간부들이 경고 파업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도전, 이른바 스타트업 기업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식물성 재료로 고기를 만들어 빌 게이츠 재단 등으로 1억 달러를 넘는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기업 임원이 한국에 와서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일반 햄버거와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고기 부분인 패티가 다릅니다. 콩과 코코넛 오일 등 식물성 원료로만 만들어진 인공 고기입니다. 고기의 질감과 육즙까지 느낄 수 있어 진짜 고기와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고기는 미국의 임파서블 푸드란 곳에서 만들었는데 합성 생물학으로 식물성 고기를 제조하는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So our goal is one single goal: make products better than an animal can, more delicious, more affordable, more scalable, and much more efficient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미래 먹을거리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는 평가 속에 빌 게이츠 재단 등으로부터 1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1,9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중에 자금 문제를 해결해줄 투자자와 스타트업 회사의 연결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원하는 벤처와 이렇게 연결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얼마나 잘 만들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네, 요즘 밖에 나가기 무서울 정도로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위를 반기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추워질수록 인기가 높아지는 방한용 패딩, 네이 등을 파는 패션 업체들입니다. 추위와 반대로 열기를 더해가는 방한 패션 바람, 정선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포근한 기모 티셔츠에 토끼 그림이 담겼습니다. 한 패션 업체가 겨울을 맞아 출시한 캐릭터 잠옷입니다. 추운 겨울 밖에 나가는 대신 집안에서 잠옷을 입고 3, 4, 5 모여지기는 파자마 파티가 유행하면서 캐릭터 잠옷은 품절 사태를 빚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연말 파자마 파티와 선물용으로 아주 좋은 아이템이 많이 나와 고객님께서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이른 추위에 발열 네일을 찾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겨울에는 거의 맨날 히트텍 입고 있고요. 지금도 안에 히트텍이랑 원팬츠 입었는데 되게 따뜻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기모 안감으로 된 조금 두꺼운 게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사러 왔어요. 코트나 점퍼 안에 입을 수 있는 경량 패딩도 직장인들 사이에서 직장 유니폼처럼 유행 중입니다. 최근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히트텍 소재와 바람을 막는 블럭테크 소재의 바지가 특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량 패딩 조끼를 많이 찾고 계세요. 여기에 최근 평창 롱패딩 대란에서 보듯 무릎 아래로 길게 내려오는 롱패딩은 유행을 넘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칼바람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올해 겨울 패션의 주요 트렌드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연합뉴스TV 정섬입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요즘처럼 연말이 가까워지면 새로운 해에 대한 기대도 가득하지만 한편으로는 2017년에 못다 이룬 버킷리스트 때문에 아쉬움이 들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자, 석지연 아나운서는 어떠신가요? 네, 저도 지금 딱 그런 시기인데요. 올해는 꼭 매주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계획을 세웠는데 지키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워요. 네, 저 역시 2017년에 지키지 못한 버킷리스트를 내년에는 꼭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소망 말고 올해가 가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바로 2017년이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을 혜택받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핫키워드에서는 올해가 가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올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아서 아쉬웠는데 딱 걸맞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혜택들은 사실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고용 플러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우선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올해 말에 끝나는 이 세제 혜택입니다. 2017년에 발효된 세법 개정안 때문에 2018년부터는 사라지는 혜택들인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해외 주식형 펀드의 비과세 혜택입니다. 네, 해외 주식형 펀드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해외 주식형 펀드에 세제 혜택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 역시 핫키워드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숨은 혜택인데요. 먼저 해외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해외 상장 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원래는 해외 주식형 펀드는 주식을 사고 팔 때 나온 이익과 환율을 통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 일반 은행 예금과 똑같이 15.4%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2016년부터는 납입 금액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비과세 혜택이 아예 사라진다고 합니다. 네, 15.4%의 세금이 면제였다니 정말 큰 혜택이었네요. 그런데 내년에 사라진다니 딱 2년 동안만 이 비과세 혜택이 있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지금처럼 해외 주식 펀드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 이유는 2016년 2월 해외 투자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도입을 했던 건데요. 내년부터 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연간 이자와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최대 41.8%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해외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당장 펀드에 투자할 만한 여윳돈이 없는 사람들도 많을 테고요. 펀드라는 건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위험이 따르는 상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우선 가입만 해둘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비과세 혜택은 올해 안에 가입한 상품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10,000원 정도의 소액으로 일단 펀드를 개설하고 향후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쭉 받으라는 겁니다. 네,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이 비과세 한도인 3천만 원 내에서는 이 자유롭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비과세 혜택은 이미 가입한 상품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기존에 가입한 상품에 추가 납입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납입 한도가 3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을 입금했다가 1,000만 원을 환매했다면 남은 납입 한도는 2천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인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국가별로 다양한 우량 펀드에 가입을 하고 이후 10년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펀드 투자에 큰 관심이 없더라도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위해 가입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올해 안에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은 뭔가요? 네, 이번에는 건강검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비용 부담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2017년은 홀수년도에 태어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입니다. 네, 맞아요. 그런 혜택이 있었죠. 그런데 무료 건강검진이라면 어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무료 건강검진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후에 일반 건강검진이나 암검진, 또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비로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에는 약 40만 원 정도 드는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홀수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은 올해를 놓치면 2019년까지 기다리셔야 되니까요.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짝수년도에 태어났으니까 내년에 꼭 챙겨야겠네요. 네, 그럼 홀수년도에 태어난 분들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자세한 검사 조건도 알려주시죠. 네, 우선 자격 요건을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먼저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홀수년도에 태어난 세대주, 혹은 만 40세 이상의 세대원이 대상이고요.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전체가 건강검진 대상이지만 사무직의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이 밖에 40세 이상의 직장 피부양자도 국민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조회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 민원 신청 메뉴에서 개인 민원, 또 건강검진 페이지로 접속을 하면 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에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또 뿐만 아니라 짝수년도에 태어나신 분들도 내년에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2017년이 가기 전에 꼭 챙겨야 할 혜택은 바로 통신사 포인트입니다. 올 한 해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포인트가 잔뜩 쌓여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통신사 포인트는 내년이 되면 모두 없어지기 때문에 할인 혜택이 있다면 올해 내로 꼭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통신사 포인트를 활용하는 법을 몰라서 못 쓰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썼다고 소문이 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 가입된 통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가 쌓아놓은 포인트와 포인트 혜택 가맹점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동통신사 3사 모두 편의점이나 영화관, 또
또 빵집이나 커피숍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자주 가는 상점들에서 포인트가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를 하면서 돈을 써야 한다는 단점도 있지만 자주 가던 곳에서 포인트를 사용한다면 평균 10% 정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듯한 연말에 소소한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꿀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방송이 끝나면 올해가 가기 전에 제가 활용할 수 있는 혜택들이 무엇인지 찾아봐서 꼭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사라지는 알짜 정보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문화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